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환길 뉴스의 전환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칠판에서 나온 대로 우리 오늘 첫 인터뷰, 저희 그 뉴스 그러니까 방송국 만들고 언론사 만들고 난 뒤에 오늘이 첫 인터뷰예요. 그리고 오늘 초대 첫 번째 손님은 권예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탄핵 반대 청년들과 함께 활동했다가 지금 또 다시 이렇게 보수 청년들과 함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또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권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 방송 보시는 분 있잖아요. 저도 방송 차린 지가 오늘이 이제 8일째 됐거든요. 이제 8일째, 지난 8일 동안은 뉴스 이렇게 위주로 나가다 이제 인터뷰는 이제 처음 하는데 조금 저도 다른 방송에 가서 이렇게 직접 게스트로는 갔지만 진행은 직접 처음 하거든요. 서툴더라도 오늘 우리 방송에 바란다 부족한 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모니터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설프고 얼마나 아마추어지고 실수를 많이 하는지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표는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 유익한 정보도 제공해 준다. 이게 기준인데요. 저도 사실은 그 언론사도 사실 이렇게 이제 차린 지를 8일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시국의 어떤 시국이나 또는 정치 시사진 이야기 나눌 건데 그거 한 지도 사실 그 4개월도 안 돼요. 그전에는 보다시피 제가 이게 내 인생 우습지 않다 이거 제 책이거든요. 일단 선물 드릴게요. 이거 뭐 책판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책 이야기하면 딱 전반에 책판에 하나 하니까 책판으로 온 건 아니고 인생은 제가 많이 팔렸어요. 벌써 11쇄 팔렸거든요. 11쇄. 맞죠? 한번 봐요. 11쇄면 많이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스트셀러인데 원래 이렇게 이제 국민 셀럽이었어요. 제가 인생 멘토로서 제가 좀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다가 그다음 대구에서 수능 스타 강사 경영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가 10년 동안 신불자 다시 서울 노량진 와서 이제 공무원 강의해가지고 밑바닥 탈출인데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약간 실패와 성공에 대한 일 있잖아. 인생 스토리 이게 좀 했어서 이것처럼 청년들에게 늘 용기를 주고 희망 주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 있다에 대한 이런 이야기 하다가 그 방송에도 사실 많이 나갔다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2월 달에 설 명절 날 제가 잠 한숨도 못 자고 그때 울면서 대한민국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때 사실은 방송 하나 잘렸어요. 이미 직접 KBS MBC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가장 메인 프로에 했죠. 그리고 또 폭삭 속았수다 그것도 잘렸잖아. 넷플릭스. 네. 하여튼 그래 국민 셀럽으로 살아오다가 존경받고 돈 잘 벌고 하다가 제 운명이 올해 얼마 전에 그러니까 비상계엄 계기로 탄핵정부 속에서 제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맨날 이제 정치 이야기 하게 되는 그런 오늘 저 처음이라 제가 제 이야기 조금 할게요. 그래서 참 지금 욕 많이 얻어먹고 정치라는 것은 선언하는 순간 이제 정치 성향이 다르니까 이제 반대쪽에서 욕 얻어먹잖아요. 친구로부터 쓰레기 소리 듣기도 하고 아내는 언론에서 약간 오버된 건 있지만 뭐 일하면은 계속하면 이혼하자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지금 저를 존경한다 했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실망했으면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연락 다 끊기고 사실상 참 그리고 또 친하다는 사람들도 내가 이러니까 좀 조심스러워하고 그래서 제 사실 삶이 불과 한 3, 4개월 동안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마 요 영상 찍고 난 뒤에 좀 이따가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26년간 역사 강의를 해왔잖아요. 역사 강의 하면서 해왔던 것에 대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만둬야 되나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제가 불과 비상계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4개월 동안 탄핵정부 속에서 제 삶이 4개월 동안 제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또 분들은 전환길이가 돈 더 벌려고 나왔나 뭐 국회의원 한 자리 하려고 나왔나 왜 저래 갑자기 변했나 하는데 제가 변한 게 아니고 저는 그 정직하게 살아온 게 우리 인터뷰 전환 뉴스도 정직 꿈이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 정직이 생명인데 근데 이제 정치 성향에 따라서 또는 또 언론이 그걸 또 그렇게 부추겨요. 다르고 다르다고. 예를 들면 며칠 전에만 해도 당장 지난 뉴스에서 이제 우리 이제
이번에 탄핵 정국 속에서 청년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시위 나가는데도 그 무대 장치 뭐 이게 해줘야 되고 혹시나 또 고발 고소 당하면은 또 지원도 해줘야 되고 네. 막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 언론사에서 이렇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은 다른 또 재난기를 비판하고자 하는 그쪽에서는 야, 저 결국은 재난기를 돈 끌고 받으려나. 먹으려고 하는구나. 어? 맞아. 막 이렇게 하다가 아니 내가 돈 가난하지도 않다. 작년 연봉이 60억이었거든요. 또 그것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더라고. 네. 유명한 사람이 연봉 60억이라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근데 작년에 낸 세금 있잖아.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속이는 게 없어서 지금 사람들. 그래서 네. 소득세를 27억 5천, 27억 냈잖아. 그러니까 60억이 되니까 소득세를 27억 내잖아. 네. 이거 만약에 거짓말은 구세청에 다 드러나야 되는데 네. 이걸 숫자로. 어쨌든 뭐 이렇게 돈 이제 벌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내가 또 작년 12월 달에 우리 그 소속사랑 장기 계약을 했거든요. 네. 장기 계약을 해가지고 이미 원래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그 이제 이래 이적하게 되면 보장을 받고 가거든. 연봉 몇 년간 얼마. 우리 네. 학원 강사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 보장 받았거든. 보장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시우선 하면서 포기하면서 돈 버는 거 포기하면서 하게 됐다 하니까 또 언론사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야 우리 왜냐 그거는 돈도 필요하지만은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하거든. 예전에 노사모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돼지 저금통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아마 권 대표님 태어나기 전이었나? 98년생. 98년도. 네. 아니 00년 노무현은 02년 대선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돼지 저금통 가지고 이래 그 돈만 했고 그게 뭐냐 국민들이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금액 많은 이거보다도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이 함께 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렇게 힘이 돼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돈 끌고 먹으려 한다. 그럼 그래가 이번에 또 아니 내가 지난주에는 60억 연봉 60억 버는 사람들 포기해가면서 한다 하니까 이번에 또 돈 자랑이냐 이게. 진짜.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 하고 싶어. 그렇게 비판하는 회사에서는 얼마나 돈을 깨끗하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돈 벌어가지고 차라리 중국 돈 자금 대주는 것보다는 내가 돈 안 되면 중국 돈 지원 받을까? 지난주 뉴스를 중국으로 다 1,000억 받아볼까? 어? 1,000억 받을까? 그러면 그 돈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네. 안 그래요? 중국에다가 어이 내 이권 죽일 테니까 나라 넘길 수도 있잖아. 뭐 씨오 중국 해주고 그렇게 그게 그걸 원하냐고. 어쨌든 그런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뭐 이렇게 아마 근데 분별력 있는 이제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 제가 하겠지만 어쨌든 제 짧은 이야기였고 아마 이 이야기 왜 꺼냈는가 하면은 지난길이가 26년간 역사 강의하고 돈 잘 벌고 존경받고 인기 있다가 책도 내고 인생 책 내다가 갑자기 시우선하면서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이렇게 되잖아 지금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나서게 된 거는 아시다시피 2030 내 제자들이 뭐 고발당하고 막 이렇게 카카오톡 협박받고 이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목소리 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이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들이 살아갈 세상에 걱정이 돼가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이것도 방송사님들 나 2030 세대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방송사 차렸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제 의지와 무관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는 3일절까지 또 그 약속이 있다 하더라고 또요. 원래 제가 세이브 코리아 쪽에서 집회 나가가지고 3일절까지만 원래 하기로 했거든요. 네, 가족들한테도 네. 그렇게 맞아요. 약속했거든. 근데 원래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3일절까지 하기로 돼 있었어. 그때 되면 탄핵 정부 끝날 줄 알았거든. 모두가. 근데 계속해서 있잖아.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그 선고를 안 하니까. 한 달 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했던 게 어쨌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과 법치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계속해서 여론전에 밀리면 안 되니까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환길이 약속이 게 아니고.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로 용서를 구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뭐냐 하면은,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면 다시 강의로 돌아가려 했거든. 그 지금 못 돌아가야 돼서. 지금 나라가 지금 까딱하면은 제 생각에는 자유민주 무너지고 이거 맞아요. 붕괴되는데. 맞아요. 내몰라나 하면 가면 되잖아. 하지만 그거는 또 내 2030 제자들이나 청년들한테 약속한 걸 또 이제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이야기 왜 그러냐면 아마 권 대표님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맞죠. 권 대표님은 그만 어땠어요? 그 비상계엄과 탄핵정부 이전과 이후로 어떻게 달라질지 좀 궁금해요.
비상경 이전에는 네. 회사 다니고, 아, 직장 다니다가. 네, 그냥 제가 원했던 직종이 이제 근무하다가, 네. 그러다가 저도 제 창창한 미래를 그렸죠. 아, 나는 여기 컨설팅 회사에서 잘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계속 정치 쪽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 쪽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이제 나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가정도 이루고 결혼도 해야지. 그냥 평범한 그 청년으로서의 삶을 네. 그리고 있었는데 비상겸 하니까 나라가 이 정도까지 위기 상황인지 몰랐고 저 또한 다른 청년처럼 계몽되고 해서 네. 직장도 내려놓고 그냥 그 모든 삶을 다 여기 지금 직장 그만뒀어요? 네, 탄핵 전국에 다 올인했죠. 진짜? 네네. 그렇게. 아니, 내가 알기로는 학교도 되게 명문대 나왔잖아요. 네, 연세대학교 이제 졸업하는 그 시즌에 맞춰서 직장에 바로 들어갔죠. 아, 그러면 직장장 몇 년 했는데요? 저는 직장 짧았습니다. 신입사원일 때 네. 그냥 바로 그만둔 거예요. 괜찮은 직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 가고 싶었던 그럼 직장이었는데. 지금 직장 그만둔 거예요? 네. 근데 부모님 아직 모르시는. 오, 진짜. 그러니까 이봐. 부모님한테 나도 마찬가지, 아내한테도 마찬가지로 네. 조금만 문자 하나 기다려봐라. 네. 정치하지 마라. 내가 정치 안 한다고 내가 하면서 언론사 차린 거야. 그럼 이거는 정치 아니야 하길래 야 이게 무슨 정치냐? 네. 이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네네. 알리기 위해서 하여튼 그랬거든요. 네네. 부모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뭐 네. 엄마 아빠 조만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해명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미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진솔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짠하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네. 한번 우리 있잖아. 이거는 저는 늘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진보든 보수든 또는 이재명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간에 적어도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맹목적이다. 나는 무조건 예를 들어 윤석열이야 무조건 좋아 무조건 그것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재명 무조건 좋아 무조건 좋아 또는 누구는 무조건 싫다. 무조건이라는 건 원래 없어. 아 원래 역사 강의할 때도 그랬거든요. 무조건 좋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이거는 잘하고 이거는 못한다. 역사 인물 중에도 공은 이거고 관은 이거다. 예를 들어 박정희가 있다 치면은 독재 있는 거는 유신 독재 한 것도 있지만 산업화 경제성이 했잖아. 이것처럼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늘 저는 시청자분들이나 청년들한테 그걸 요구해요. 네가 A라는 정치인을 지지한다 치면은 무조건 좋은 게 어디냐. 이거는 잘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저는 여쭙고 싶어요. 저와 같이 또는 권 대표처럼 이런 분들 손가락질 하는 분들한테 사실은 전환길이가 일제강점기 때 단적으로 독립운동하기가 쉽겠어요? 친일하기가 쉽겠어요? 친일하기가 쉽죠. 그렇죠. 친일하게 되면 뱀불리 잘먹고 잘 살잖아. 맞죠. 그런데 독립운동하게 되면은 고문당하고 가족들 다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재산 다 뺏겨 죽는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독립운동을 했을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 마찬가지로 한 번쯤은 이제 정치 성향에 따라 나는 A라는 사람을 지지하는데 전환길은 반대쪽에 있으니까 전환길 무조건 나쁜 놈이야. 그거보다는 맞아요. 금방 말씀한 대로 전환길도 돈 잘 벌고 인기 있다가 셀럽이다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내가 65, 연봉 65 포기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 쉬운 결단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한 번 좀 관심 가지면 좋겠고, 제가 금방, 저는 이제 기성세대로서 권 대표님한테 조금 미안한, 짠한 게, 그래,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취업해야 했다 치면은, 야,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부모님 말씀 보냈다 했잖아. 그럼 부모님 뭘 원하겠어요? 무슨 소리냐? 직장 다니고, 결혼해야 되고, 그게 맞아요. 인생의 보통 일반적인 그 삶이 아니냐? 네. 라고 할 건데,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만두고 이쪽에 나오기가 어려운 선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이겠죠. 네, 맞아요. 네, 저도 전환길도 마찬가지로 아마 제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나오게 된 거는 단순한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나 또는 탄핵 반대는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가 무너진다. 체제가 무너져가지고 제2의 홍콩이 된다. 역사 강사잖아요. 네, 네. 그 작년에 1년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어요. 네. 기존에는. 지금은 지난 뉴스라는 영상인데 그때는 꽃보다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했는가 아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그때부터 제가 이야기해요. 네. 홍콩이 이제 제2의 중국이 돼가는 걸 보고 그리고 역사 중국이 급부상하는 걸 보고 헤게모니가 바뀌면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너무 위험하는데 이번에 비상기업 계기로 너무 많은 것을 네. 알게 된 거죠. 개몽돼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욕 먹더라도 돈 못 벌더라도 나와야 된다라는 저는 제2의 독립운동한다 생각하고요. 아마 권 대표님도 비슷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누구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욕 먹더라도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이게 옳은 거야라고 하지만 침묵하는 건 비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맞죠. 예,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결정 나오게 된 건 이거거든요. 야, 지금 이대로만 제가 볼 때는 역사 강서 분명히 대한민국 망한다. 네. 분명히 중국 네. 속국이 된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럼 나는 이제 당장이 되는 건 아닌 거잖아. 당장이 되는 건 아니니까 에이 윤석열 대통령 뭐 이재명이 되든 말든 맞아. 외면하자. 그냥 나는 그냥 돈이나 벌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냥 여행이나 다니겠다. 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사실 저도 있었습니다. 그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뭐냐면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만약에 내가 60, 70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해져 침몰해가는 볼 때 내 인생에서 그때 내가 맞아. 목소리 내리 있었는데 맞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맞아. 2030 세대들 덕분에 내가 돈을 벌었잖아, 저는요. 제자 그들이 힘들어할 때, 힘들어한 모습 볼 때 내가 너무 비겁해서 내 인생에서 이거는 돈하고 상관없거든요. 내 인생에서 이 진짜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에이씨 돈 못 벌고 욕 먹더라도 하자. 신념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마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욕 먹더라도 뭐 용감했다, 떳떳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생님 진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신입사원이어서 네. 사실 회사 그만두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물론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를 가게 됐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월급도 많이 받고, 막 이런 생각하니까 되게 좋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거를 이제 포기하고 오는 거였지만, 결국 이제 월급 한 몇백만 원 포기하는 거였는데, 선생님께서는 진짜 인생이 너무 큰 변환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온 것 자체가 진짜 존경스럽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응원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 생각 안 해요. 정말요? 저보다도 그 권대표처럼 2030이 더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어떻게 네. 생각했냐면 그렇군요. 나이가 이제 50 넘었잖아요. 나는 살아갈 날이 이제 뭐 살아온 날들이 많고 그 2030보다는 살아온 날이 많잖아. 그럼 내가 뭐 더 사람들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반면에 네. 2030 세대들이 직장에 이제 취업했잖아, 그죠? 네. 그럼 소중하잖아. 이럴 게 더 많을 수도 있지, 내보다도 더.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 잘 막막하고. 네, 나는 오히려 당장에 내 명성 올라가 상황에 내려가는 이런 게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한참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것만 당겨가 버리면 인생 올라가는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2030 있잖아요. 권 대표처럼 청년들이 그 아스팔트에 나온 사람이 저보다 더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청년들이 진짜 이거 탄핵 정국 이후에 네. 그 진로나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이 커리어나 이런 취직이나 이런 걸 해가야 될지 되게 막막해하는 애들 많거든요. 이미 정치 성향이 드러났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혹시라도 취업 시장에서 있을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 그런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되더라도 앞길이 잘 보이진 않지만 일단 나라를 위해서 이게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계산되지 않아서 결단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막막함 속에서라도 지금 목소리 내야겠다고 결단한 청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나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 옛날에 우리 관동별고에 보면은 음의 이음표를 다 살아내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 그 음지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다 살려내.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거든 원래요. 그때 관동별고 송광정철이 지은 그게 보면은 음의 이음표를 다 살려내는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지도자로서 힘들어하는 모든 가난한 분들 다 살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딱 그 생각이 들었어 지금. 이 청년들 있죠 이번에 이 청년들 어떻게 내가 다 먹고 살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책임져야 된다 하나? 마음 너무 감사하죠. 그 전까지 보수가 그 청년들을 키우지 않았어요. 키운다 하지만 사실 청년이 필요할 때 가져다가 그 자리 하나 주고 사용하고 그 이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렇지. 저희는 그 우파랑 좌파 다른 점이죠. 좌파는 이제 일자리를 주고 거기서 생계가 이어가고 커리어도 이어가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보수는 모든 게 다 끊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지금 그거를 다 인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미 이렇게 목소리 낸 이상 우리가 생태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사업화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 제가 아는 뭐 자유대학도 그렇고 저희 탄대청도 그렇고 이제 이 나라의 현실을 알아버린 거죠. 아, 산업계, 정치계,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문화, 예술까지 전부 다 좌파한테 시장이 다 먹혀버렸구나. 그렇다면 이거 우리도 우리의 발판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탄대청 같은 경우에도 새로 저희가 마케팅 에이전시로 변모하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프라 플랫폼을 가지고 수익화를 해야 된다. 우리가 살 길 우리가 찾아야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진짜 뿌리부터 재건하는 걸로 우리가 치고 올라가자. 이렇게. 그래서 다들 다짐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야, 이게 나는 이런 말 탁 나오면은 저 되게 내가 이제 딱 4050으로서 미안하다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렇게 만든 2030, 사실 이번에 아스팔트로 먼저 나온 게 보수 우파 쪽에서는 2030이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좀 더 공정과 상식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기성 50, 60 이런 세대들이 정책을 펴는 거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별로 없고 오히려 청년들은 나 몰라라. 국민연금이 대표적이잖아. 그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스스로 깨달아보는 거야. 2030이. 이건 네. 뭐냐?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좀 부끄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민주화 운동 세력이다 보니까 우리 세대들이 사실 좌파들이 많거든. 40, 저도 마찬가지로 네, 네. 좌파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상식적인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대다수 그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문화계도 그렇게 좀 목소리 못 내는 거야. 이쪽이 대다수니까. 네, 네. 예를 들면 이번에도 봐요. 탄핵 정부에서 참 이제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탄핵 찬스였는 쪽에서는 문화인들이 자기 굉장히 막 멋있느냐 정의를 하지만 우파 쪽에서는 한 사람 4명은 완전히 마타도어 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진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너희들 미국 못 간다, CIA에 신고한다 하니까 조용해졌어. 그게 뭐냐 하면은 본질에 있어요. 이게 진보 쪽은 우리 대한민국 진보가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와버리는데 진보 쪽은 친중, 종북 쪽이 많잖아요.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그래? 라고 한다면은 대학 진보연합을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우리 그 탄핵 반대 쪽에서 막 시우선 하려고 할 때 대학 진보연합에서 막 방해하고 했잖아요. 와서. 대학 진보연합. 그들이 진보의 민낯이라고 봐요. 뭐냐면은 실제로 그 영상이 있어요. 우리 영상에도 올렸어. 그 김정은 지령문 외우고 있고 마르크스 레닌을 맞아요. 공부하고 있고 맞아요. 그것이 옳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저는 이게 진보의 민낯이에요. 그리고 또 통합 진보당을 보세요. 그 통합 진보당의 대빵이 결국은 또 이제 간첩대로 네, 드러났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진보의 민낯인 거죠. 반면에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친중이니까 이번에 진보 막 하는 사람들 멋있어 보이고 정의를 외치는 하지만 너희들 미국 못 간다 CIA에 신고해버릴까 하니까 전부 다 얼마나 비겁하냐 이거야 나는. 비겁한 거지.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폭삭 소가수다. 지금 이제 인기 엄청 많잖아. 네. 근데 출연했다니까 넷플릭스에. 그러니까 그게 언론에 나 통편집 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또 그 언론이 보면은 얼마나 우리 언론이 진실을 가공해버리냐면은 저는 있는 그대로거든요. 2023년 12월이거든. 그 2년 전에 제가 그 폭삭 소가수다에서 그게 이제 1타 강사가 나와야 되거든. 그게 내가 아직 지금 개봉 못 봤는데 지금 탄핵 정부에서 개봉이 되는데 그 볼 여력이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그 아이유가 제주도 출신의 가난하게 이제 이렇게 네, 오죠. 왔는데 이제 사업을 성공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성공하는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뭔가 새로운 동영상 사업이나 온라인 쪽으로 사업을 펼치는데 전환길이 1타 강사인 거야. 그 드라마상에서 1타가 전환길을 찾아온 거야 아이유가. 근데 이 둘이 앉아가지고 저보고 제안하거든. 스카우트를 해. 전환길 선생님, 저랑 한 배를 타시죠. 이게 그 대사였거든 그 당시에. 한 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권 대표님이 이제 아이유라. 그 내가 이제 그때 딱 보고 이제 이렇게 회사에 대한 비전 이야기 이렇게 설교 보면서 툭 던지거든. 그 대사 있어. 그 시나리오 보면은 툭 던지면서 이거 되겠어요? 이렇게 막 봐. 네. 그래도 이제 아이유 나를 설득하는 거야. 네. 그래도 저는 새로운 세상 만들 겁니다. 막 이러거든. 네. 오, 라고 끝나. 네. 그 두 번째 장면이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장면이 바로 이거야. 그 이제 회상하는 거거든. 그들이 아이유가 성공한 거야. 성공해서 이제 제가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키도 조그만한 이렇게 대사였어요. 그 키도 조그만 말이야. 사람이 키도 조그만다는 이야기 나오거든, 거기서. 이런 사람이 내한테 와서 새로운 아이 사업 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나는 별로 탐탁지 않았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 만든다는데 내가 뭔가 그에 대해서 힘을 알고 내가 같이 합류했다. 그래서 나도 그래서 이야 그 사람 성공할 줄 참 할 것 같다 이렇게 계산하고 이번에 야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 셀럽이었잖아 내가 일타 강사로서 그때도 이미 그럴 때 이제 넷플릭스로 또 세계적으로 막 나가잖아. 저도 좀 재밌는데 원래 제가 또 재밌는 걸 좋아해요. 원래 이 책에 나옵니다. 어떤 결정할 때 세 가지를 하거든. 재선, 재미와 재능과 선한 영향력. 내가 사실은 이번에 시국서 나오고 이거 하잖아요. 이것도 근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의지한 원하게 됐지만 기준이 뭐냐면 10번째 인생 시키면 제 인생 시키면 저리 있잖아요. 지금 10번째가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묻고 시작하거든요. 오늘 하루 다른 사람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해서 제가 어떤 결정할 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걸 해요. 예를 들면은 공무원 강의하다가 TV에도 많이 예를 나갔잖아요. 왜냐면 그것도 많은 사람 선한 이야기 주는 거더라고. 내가 가난하게 자랐던 거, 실패를 극복했던 거, 많은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용기가 된다. 어떻게 어려워 극복했는지 선한 이야기 된다고 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무원 역사 강의 하다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공무원 역사 강의가 중요할까? 아니면 내가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데 조금만 기여한다면 이게 더 선한 이야기 되고 더 중요할까? 이쪽이었어. 다만 이쪽에 욕을 얻어먹는 거지. 그것처럼 하여튼 그게 하나의 선택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재밌겠다. 그래서 재미도 있어야 돼. 이제 재미도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재미도 있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선한 영향력, 제재선인데 제가 만든 말인데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도 이제 재밌잖아 한번 해보자 이래 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떴잖아. 지난길에도 세계적인 자리 있잖아. 또 재밌는 까메오 출연에 재밌는 사람으로 될 수 있었는가. 그런데 연락 왔대. 통보지. 그 TV에 나오고 좀 보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제가 답변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 때도 TV에 나오는 데 있잖아요. 다 잘렸다 그랬잖아. 그 왜 강연 가기로 했는 게 달력에 그냥 빈틈이 없었는데 다 잘렸어. 그 이유는 하나잖아요. 정치적 부담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뭐 그 이렇게 담당자분이 사과 좀 미안하다 양해를 구하는 거고 통보했어. 그렇죠. 그런데 내가 답변에 뭐라 했는지 아세요? 왜 편집했냐가 아니고 네, 압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치적으로 제가 한쪽을 쓰는 했으니까 부담스러웠겠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니까 뭐 어떻게 했으면 편집했다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틀 뒤에 방송에 나오기는 뭐랄까 폭삭 속가수다 전환길이 출연했다 폭삭 망해수다 이라더라고. 이씨 물먹이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더 수준 높은 감독 그렇게 답변했더라고 보니까 방송 나온 걸 언론에 나온 걸 보았는데 폭삭 그러니까 수준 높은 작품 만든다고 이렇게 편집했다 하더라고. 뭐 그렇게 이해하지만은 한편으로서 이렇게 생각해봤어. 영시 있잖아. 아까 연예인들 좌파 쪽으로 선언하게 되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그렇고 우파 쪽에 되면 이제 욕 먹잖아요. 그 나훈아 씨도 그랬고 뭐 이랬듯이. 그런데 금방 제가 당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나 뭐 얼마나 이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만약에 전환기가 좌파였다면은 아마도 언론이 이렇게 언론 기사들은 전환길 블랙리스트였구나. 정치 탄압이다. 막 이렇게 또 언론에서는 뭐라 말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저랑 이쪽 우파 쪽 선언하니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있잖아요. 그 권님 이 말씀 하셨잖아. 그 지금 좌파들은 뭐 한번 하게 되면 챙겨주고 먹고 살게 해주는데 우파들은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냥 개인 놔둔다 했잖아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좌파 애들의 그 이론의 3대 이론, 어떤 조직을 장악하는데 무서운 이론이 세 가지 있잖아요. 진지론, 인성론, 수령론. 요거 앞으로 보시면 마취가 딱 맞아요. 제가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에 들어갔어. 그걸 노동 조직을 통해서 그 조직을 좌파로 만들고 싶잖아. 내가 하나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옆에 전부 다 진지를 구축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있잖아. 해서 진지를 구축해. 그렇게 구축하는 게 두 번째가 인성론이야. 인성론이 뭐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좌파 의식을 심는 거야. 계속 심거든. 그러나 세 번째 수령론이야. 수령은 대빵을 말하잖아요. 수령은 수령 이런 뜻인데 그 조직에서 무조건 대장을 뽑아. 그 놈이 사라지면 다른 놈을 대장에 그걸 위해서 무조건 충성하도록 하는 이래 되는 거야. 그래 지금 잘 보면은 수많은 문제점이고 정과 사범이고 또 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이 충성하는 거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냥 수령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전에는 수박 이러면서 있잖아요. 약간만 비판해도 잘라내고 이러잖아요. 이낙연 씨도 그랬고. 네. 그런 게 무서운 이론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 간에 네, 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제가 첫 번째라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아직 이야기 주제 꺼내지도 않았는데. 네, 예. 네. 편히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어쨌든 금방 말씀한 대로 우파 쪽에 이렇게 시우선하고 나면은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리스크가 너무 큰 걸. 너무 크죠. 그러니까 역으로 나는 고맙다, 참 감동이라는 게 그거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친구들한테 욕 다 얻어먹고 이미 그쵸. 어느 쪽이라는 게 드러내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걸 나는 바꿔 가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친구끼리도 내 좌파 쪽에다 가면 되게 멋있어 보이니까 문화계처럼. 맞아요. 우파 쪽이라면은 약간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되잖아. 왜 그래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나는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개몽령이라 하기도 하고 전환기를 2035에 설득하고 이 언론사 만든 이유도 그거였어요. 네. 진실을 알리가겠다. 전환기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게 다야. 혹시나 또 실장님께서 전환기를 정말 다른 꿈꾸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꿈꾸면서 그런 게 없어. 있는 것도 야 그렇게 살아갔어. 언제 살아온 자체가. 어쨌든 사업에 실패하게 되고 파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거든요. 네. 난 이게 진실되다고 생각해.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도 좀 바뀌어갔으면 이미 2030년 많이 바뀌었잖아. 네. 그래서 이런 언론사를 통해서 오히려 4050들도 좀 네.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어쨌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 한 30분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좀 끊었다가 이제 2부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그럼 네. 좀 쉬었다 일단 또 이야기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